60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기들 중 일부는 사실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고 암을 유발하며 기억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어떤 고기가 몸에 좋은지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에도 30대처럼 고기를 섭취하고 있다면 이는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고기 4가지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고기 4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들은 실제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 고기는 60세 이상에서 심장마비 위험을 56%나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거의 아무도 먹지 않는 한 가지 고기는 기억력을 44% 향상시키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댓글로 자주 드시는 고기 종류를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은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고기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소시지는 명절 음식, 샌드위치, 아침 식사 등 다양한 자리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어르신들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돼지고기만이 아닙니다. 방부제 공장식 가공 방식 숨겨진 나트륨 함량이 평범한 고기를 건강을 해치는 화학 혼합물로 바꿔버립니다. 대부분의 시판 돼지 소시지에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색을 유지하고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조리 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DNA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독 능력이 약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됩니다. 2022년 BMC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78천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가공 돼지 소시지를 주 2회만 섭취해도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16%, 대장암 위험이 22%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돼지 소시지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에 플라크를 쌓이게 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기가 계속 식탁에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과 편리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식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방부제 아질산염, 질산염이 없는 신선한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를 선택하고 직접 양념해서 조리하세요. 지금 몸에 넣는 것이 향후 10년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에 자주 쓰이는 델리햄이나 콜드컷은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건강에 가장 해로운 고기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바로 과도한 가공입니다. 로스트 비프 햄, 칠면조 볼로냐 같은 콜드컷. 대부분은 인공 향미료, 감미료 소금 방부제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특히 색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은 고기의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조직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발암물질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률이 19% 높았고 심부전 위험은 무려 24% 높았습니다. 문제는 방부제뿐이 아닙니다. 델리햄에는 인산염과 숨겨진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이 더 큽니다. 나트륨 함량도 지나치게 높아 다리나 발목이 붓고 혈압이 오르며 수분 정체가 생깁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일 수 있는 햄 샌드위치도 매일 먹다 보면 신장, 심장, 뇌 건강에 조용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그대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습관이 되기 쉬운 점이 더 위험합니다. 가공육은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만성염증과 미세한 뇌졸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델리햄 섭취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직접 구운 닭가슴살, 살코기, 소고기 칠면조, 고기를 얇게 썰어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화학물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부전 암 부종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여전히 맛있고 든든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소품 가족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기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바삭하게 튀긴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음식은 수많은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는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 달콤한 음식 뒤에는 60세 이상에게는 위험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정제된 밀가루를 입히고 고온에서 튀기며 값싼 식용유에 반복적으로 조리되는 조리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GEs 최종 당화산물, 아크릴라마이드, 그리고 트랜스 지방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들은 몸속 장기 전체에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2020년 대규모 연구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을 주 1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12%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3%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그 위험도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치킨을 튀길 때 사용되는 식용유는 대부분 산화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으로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고혈압과 혈관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프라이드 치킨에 걷어신 흰 밀가루 반죽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불필요한 열량과 복부 지방을 증가시켜 제2형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조리법은 콜라겐을 파괴하며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관절통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은 피부 처짐, 만성 피로, 관절 문제를 더 자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맛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올리브유와 허브로 간을 해서 구워보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관절, 혈압, 혈관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십니다. 닭가슴살은 오래전부터 심장 건강에 좋은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의 대표 음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장식으로 사육된 껍질 없는 닭가슴살을 자주 드시는 것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께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보다도 그 생산 과정과 조리법,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닭가슴살은 공장식 대량 사육장에서 생산되며 이 닭들은 성장 촉진을 위해 항생제 유전자 조작 사료, 옥수수 콩, 심지어는 비소, 알세니트까지 포함된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이러한 물질은 고기 속에 미량이라도 잔류할 수 있으며 특히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2021년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마트에서 판매되는 닭가슴살의 60% 이상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껍질 없는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지방 부족이 문제입니다. 비타민 D, E, K처럼 지방에 흡수되는 중요한 영양소들의 흡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뼈 건강, 두뇌, 기능 염증 조절에 모두 악영향을 줍니다. 닭가슴살만 주로 드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기름기 없는 살코기는 백미나 빵 등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이는 에너지 저하와 식욕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성분만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매 끼니마다 양념도 없이 말라버린 닭가슴살만 구워 드십니다. 이처럼 단조롭고 제한된 식사는 콜라겐, 아연, 비타민, B12 부족을 유발해 근육 손실, 관절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에실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닭가슴살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면 근육 소실과 허약증 위험이 16%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염증 수치도 높아졌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닭을 완전히 끊는 대신 방목닭 유기농을 선택하시고, 껍질은 조금만 함께 드시고, 부위도 가슴살만 고집하지 말고 다리살이나 널쩍다리 등 다양한 부위를 섞어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지방, 미량 영양소 조리법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은 마른 단백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영양에서 시작됩니다. 4위, 목초사육 양고기, grass-fed lamb. 양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60세 이후 건강한 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영양을 담고 있는 숨은 보물 같은 고기입니다. 목초에서 자란 양고기는 일반 소고기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더 풍부하며 뼈 건강 근육 유지 뇌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넉넉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뉴트리언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주 2회만 양고기를 먹은 어르신들이 닭이나 가공육만 먹은 그룹에 비해 근력은 23% 증가하고 염증 수치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고기의 풍부한 아연과 비타민 B3는 면역력 강화, 빈혈 예방,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동맥의 탄력을 유지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익힐 때는 다리살이나 어깨살처럼 지방이 적절히 있는 부위를 선택하고 조리 후 불필요한 지방은 제거하세요. 로즈마리, 마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천천히 구워 드시면 풍미와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양고기는 더 이상 별미가 아니라 6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한 핵심 단백질입니다. 주 2, 3회 소량이라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뼈와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위, 방목 오리고기, pasture raised duck. 오리고기는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심장 건강, 염증 완화, 에너지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고기입니다. 방목도는 자연 사육된 오리는 철분, 셀레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일반 닭이나 칠면조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9년 Frontiers in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개월간 주 2회 오리고기를 먹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점수가 19% 향상되고 염증 수치가 21% 감소했습니다. 오리의 짙은 살코기는 체내 흡수가 쉬운 철분 햄철을 제공하여 빈혈과 만성피로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리기름은 올리브유처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리고기는 천천히 굽거나 오븐에 로스팅하면 촉촉한 식감과 영양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잎채소나 항산화 과일, 오렌지, 체리 등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맛과 영양, 건강한 지방을 함께 담은 오리고기는 뇌를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노년기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2위, 뼈와 껍질째 먹는 정어리, sardine with skin and bone. 작고 소박한 생선이지만 정어리는 노년 건강에 거의 모든 역할을 해내는 영양 폭탄입니다. 껍질과 뼈까지 함께 먹는 정어리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며 이들 모두는 흡수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2022년 Journal of Nutrition, Health and Aging 연구에서는 주 2회 정어리를 먹은 어르신들이 중성지방 수치는 32% 감소, 골밀도는 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예방에 핵심적인 수치입니다. 작고 낮은 위치의 물고기라 수은이나 중금속 오염 가능성도 매우 적어 안전합니다. 통조림 정어리를 고를 땐 뼈와 껍질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올리브 오일에 담긴 것을 고르세요. 레몬즙이나 허브를 곁들이면 비린맛도 줄고 맛도 살아납니다. 토스트 위에 샐러드에 파스타에 넣어 활용도도 높습니다. 정어리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백신입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필수 단백질입니다. 1위, 목초사육 소간, grass-fed beef liver.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는 바로 소간입니다.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간은
노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비타민 A, B군 햄철, 아연 구리, 그리고 세포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큐센 효소까지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2023년 뉴트리언스 임상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2회 소간 100kcal씩 섭취했을 때 에너지 수준이 44% 기억력 점수가 37% 향상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며 빈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단 꼭 목초 사육 혹은 유기농 인증된 소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리 전에는 우유나 레몬물에 30분 정도 담가 잡내를 없앤 후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약불에 볶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 특유의 맛이 부담스럽다면 다진 상태로 미트볼이나 찌개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소간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노화를 거슬러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대식 영양제입니다. 7. 마무리. 무엇을 먹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고기들과 오히려 삶을 더 길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고기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가공 햄 공장식 닭가슴살.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기들은 심장 건강을 무너뜨리고 신장을 피로하게 하며 기억력과 에너지마저 빼앗아갑니다. 반면 양고기, 오리고기, 정어리, 소간 같은 고기들은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뼈를 강화하며 뇌를 맑게 해주는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줄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에 어떤 고기를 올릴지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다음 10년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생각이 또렷해지고 움직임이 더 유연해지며 감정도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당신의 삶을 더 생생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년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당신의 과거 습관이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제는 지식이 다음 식사에 힘을 더할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최대 15%씩 근력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65세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이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근감소를 막아주고 되돌려준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필수식품 8가지를 9%의 노년층이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로 느려진 회복 속도를 다시 높여주는 8가지 영양식품을 가장 효과가 적은 것부터 가장 강력한 것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그중 3번째 음식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음식을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들의 보행 속도, 균형 감각, 다리 근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근감소증의 지표가 무려 41%나 개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의사들이 이 식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알려드릴 겁니다. 파리, 붉은 렌틸콩, 나이 든 몸에 맞춘 천천히 작용하는 근육식품. 붉은 렌틸콩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근육을 다시 키우려는 어르신들께는 의외로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이 콩의 특별함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소화가 느리게 되는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동물성 단백질이 빠르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노화로 인해 소화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서서히 흡수되는 단백질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붉은 렌틸콩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화된 근육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식하거나 식욕이 줄어든 어르신께는 특히 좋은 근육 연료입니다.
2021년 발표된 영양연구에서는 붉은 렌틸콩을 주 4회 섭취한 노년층 참가자들이 8주 만에 악력과 이동 능력이 평균 12% 향상되었고 대조군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그룹은 염증 수치가 낮아졌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어 근육 형성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붉은 렌틸콩에는 마그네슘과 폴리페놀도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도우며 편안한 소화를 유도합니다. 섭취 팁: 말린 붉은 렌틸콩을 깨끗이 헹군 뒤 물 또는 저염 육수에 넣어 약 15-20분간 부드럽게 끓이면 좋습니다. 염증 완화를 원하신다면 후추와 강황을 맛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해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렌틸콩은 삶은 뒤 으깨서 통곡물 빵에 바르거나 수프에 넣거나 부드럽게 지은 밥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나 근육 회복이 필요한 식사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콩 하나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식품입니다. 소화에 무리가 없고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작지만 힘 있는 렌틸콩은 근육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7위. 리코타 치즈. 소화 잘 되는 근육 회복 단백질. 겉보기에 평범한 유제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리코타 치즈에는 노화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단백질 조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소화가 느려진 노년기에도 흡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리코타는 부드럽고 가벼우며 딱딱하거나 가공이 많이 된 치즈보다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소화불량 없이 아미노산을 편안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코타는 칼슘인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에 적당량의 리코타 치즈를 포함시킨 노년층은 12주 만에 근력과 신체 기능이 평균 14% 향상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참가자들이 따로 운동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몸이 필요한 단백질을 적절한 시간에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섭취 팁: 리코타는 하루 중 저녁 간식이나 든든한 식사의 일부로 반 컵 정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통곡물 랩이나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대신 바르거나 프로틴 스무디에 넣어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도 좋고 계피와 잘게 썬 과일과 함께 디저트로 즐기셔도 훌륭합니다. 가능하다면 지방은 낮고 나트륨은 적은 리코타를 선택해 주세요. 지방은 포만감을 주고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또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딸기나 키위와 같이 천연 소화 효소가 있는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리코타 치즈는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식욕이 줄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근육통이 자주 느껴지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회복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되살리는 연료 역할을 해주는 이 부드러운 치즈가 여러분의 식단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6위. 뼈 육수. 노인의 몸을 위한 진짜 회복 음식. 뼈 육수는 단순한 따뜻한 음료로 보일 수 있지만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노년기에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회복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 육수에는 콜라겐, 젤라틴, 프롤린 글라이신 같은 아미노산, 그리고 칼슘인 마그네슘 같은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관절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소화를 돕고 장의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하도록 해주며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까지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흡수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기관이 약해지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육수 같은 흡수 효율이 높은 음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2021년 임상 리뷰에서는 콜라겐이 풍부한 뼈 육수를 하루 한 잔씩 섭취한 노년층에서 근육 회복이 촉진되고 염증이 감소하며 근감소증 증상이 10주 만에 평균 18%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아미노산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밤사이 근육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콜라겐은 관절 통증을 줄여 보행 능력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전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물건조차 들기 어려웠던 분들이 에너지가 생기고 회복이 빨라지고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섭취 팁: 직접 만든 육수나 고품질의 유기농 뼈 육수를 하루에 한 컵 가능하면 식사 사이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하게 드세요. 유기농 닭뼈나 풀을 먹여 키운 소뼈를 최소 12시간 이상 푹 끓인 육수가 가장 좋습니다. 블랙페퍼와 강황을 넣으면 한겸 효과가 더해지고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미네랄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직접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 식초, 당근, 샐러리, 양파, 마늘을 함께 넣고 12-24시간 푹 끓인 후 체에 걸러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뼈 육수는 단순한 위로의 음식이 아닙니다. 근육을 감싸고 지탱해주는, 골조를 회복시켜주는 진짜 기능성 회복식품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에 힘이 없고 소나기에 쥐는 힘조차 줄어들고 있다면 바로 이 따뜻한 한 잔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위. 퀴노아. 노화를 멈추고 근육을 다시 채우는 씨앗. 곡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퀴노아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입니다. 근감소증이 진행 중인 어르신들께 퀴노아가 유익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는 점. 둘째, 마그네슘, 철분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근육 수축, 산소 공급, 에너지 생성에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대사와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에 단순히 탄수화물만 제공하는 흰쌀이나 밀보다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퀴노아가 훨씬 유리합니다. 2022년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임상실험에서는 매일 정제 탄수화물 대신 퀴노아를 한 끼 섭취한 노년층 참가자들이 8주 만에 다리 힘과 균형 감각이 22%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도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퀴노아의 풍부한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만성 염증을 줄여 근육 재생을 더 원활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섭취 팁: 퀴노아는 자연적으로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있으므로 찬물에 잘 헹군 후 조리해야 합니다. 물 또는 저염 육수 1컵에 퀴노아 1컵 비율로 넣고 물이 흡수될 때까지 약 15분간 끓이세요. 조리 후에는 찐 채소나 허브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한겸 효과가 더해집니다. 또는 아몬드 우유, 계피 베리류와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퀴노아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작은 양이라도 자주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의 회복은 단기간 집중보다 매일 근육에 좋은 음식을 조금씩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퀴노아는 살이 찌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깨끗한 연료입니다. 팔, 다리, 복부의 근육이 조용히 약해지는 노년기에 정말 필요한 식사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4위. 정어리. 작은 생선이 주는 강력한 근육 회복 효과. 크기는 작지만 정어리는 나이든 근육에 놀라운 힘을 줍니다.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약해진 근육을 회복시키고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과 오메가3의 조합은 노년기 근육 성장과 염증 완화 모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어리를 두뇌나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근육 유지에도 매우 탁월한 음식입니다. 2021년 에 실린 연구에서는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주 3회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12주 후 근력과 이동 능력이 28% 향상되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호르몬 균형을 돕고 오메가3는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근육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정어리에는 코엔자임 Q10과 셀레늄 같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높여주는 영양소도 들어있어 근육세포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섭취 팁: 가급적이면 물,
또는 올리브 오일에 담긴 야생 잡은 정어리를 선택하세요. 소금 함량이 높은 가공 소스나 식물성 기름 대두유 등에 담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나 통곡물 보울에 얹거나 아보카도 허브와 으깨서 스프레드로 만들거나 레몬즙과 함께 그냥 통조림 그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잘게 썬 양파, 겨자, 마늘을 섞어 먹으면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정어리를 처음 드신다면 일주일에 2, 3회 한 캔씩 가볍게 드셔보세요. 운동 후 회복 식사나 가벼운 저녁으로도 이상적입니다. 정어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으며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이 고농축되어 있는 캔 속 자연식품입니다. 약이나 가루 없이 진짜 음식으로 근육과 에너지를 되찾고 싶다면 정어리는 어쩌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위. 해조류. 작지만 강력한 근육대사 회복 열쇠. 근육을 키운다고 하면 대부분 고기나 단백질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노년기 근감소증을 막는데 해조류만큼 효과적인 음식도 드뭅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식물성, 단백질이 자연 그대로 체내 흡수가 쉬운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에너지 생성 손상된 조직 복구 속도, 그리고 근육 성장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그에 따라 근육 회복 능력도 함께 느려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해조류입니다. 2021년 마린 드럭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매일 소량의 식용 해조류를 10주간 섭취한 노년층 참가자들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했으며 근육 에너지 생성 능력이 무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해조류에 들어있는 독특한 아미노산과 미량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덕분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신경기능 근육 수축, 그리고 세포 속 수분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노년기에 근육세포가 탈수되면 성장하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해조류는 이를 예방해주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추천 품종 돌체 둘세 와카메 김놀이, 국내 마트의 아시아식품 코너 또는 건강식품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섭취 팁, 하루 한 번 잘게 부순 해조류 1티스푼을 밥, 샐러드, 국 등에 뿌려 드세요. 김은 계란말이나 참치 샐러드 랩으로 활용하거나 간단한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맛이 낯설다면 레몬즙, 참기름, 저염 간장 등을 곁들이면 풍미도 좋아지고 심혈관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은 고밀도입니다. 세포가 재생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주고 갑상선을 지켜주며 근육대사를 다시 가속화시켜줍니다. 식사를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도 힘이 빠지고 근력이 줄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해조류가 여러분 식단에서 빠진 마지막 조각일 수 있습니다. 가볍고 간단하지만 시간이 빼앗아 간 것들을 되찾는데 충분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2위. 호박씨. 작지만 노화된 근육에 꼭 필요한 복합 영양소. 크기가 작아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호박씨. 하지만 이 씨앗에는 노화로 약해진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 철분, 아연,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들이 작지만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박씨는 근육 기능과 호르몬 균형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 유지를 도와주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데 60세 이후에는 성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호박씨의 풍부한 아연과 마그네슘은 이러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주고 우리 몸이 단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합성 모드 애나볼릭 스테이트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2022년 영양학 연구에서는 매일 소량의 호박씨를 섭취한 노년층 참가자들이 12주 후 피로감 근육 경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하체 근력이 평균 27%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호박씨의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 조합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밤중에 발생하는 근육 떨림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근육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포인트 호박씨에는 트립토판도 포함되어 있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해 근육 회복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섭취 팁: 하루에 1~2티스푼 정도의 생호박씨를 간식처럼 드세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스무디나 그릭 요거트에 넣거나 샐러드 위에 토핑처럼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하룻밤 동안 소금물에 담가 불린 후 깨끗이 헹궈 말려 드세요. 이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피틱 애시드를 줄여줍니다. 약불에 살짝 구우면 고소한 맛은 살리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과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가공된 호박씨 제품은 피해주세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조리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작은 양으로도 근육을 지켜주는 집약형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 않고도 기력이 떨어지거나 회복이 느린 분들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1위. 계란. 근육 회복에 신호를 보내는 완전 식품.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근육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식탁 위에 올려야 할 핵심 식품입니다.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즉시 활성화시키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류신이 바로 노화, 스트레스 활동 등으로 손상된 근육에 지금부터 회복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60세 이후부터는 똑같은 류신 양으로도 회복 반응이 예전보다 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란처럼 류신 농도가 높은 식품이 꼭 필요해집니다. 2022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아침 식사로 계란 2개를 섭취한 노년층 참가자들이 10주 만에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41% 향상되었고 보행 속도와 균형 감각 또한 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운동 없이도 말입니다. 단순히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계란 속에는 비타민 D, B군, 콜린,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들어있어 근육뿐 아니라 신경기능, 기억력, 에너지 대사까지 도와줍니다. 섭취 팁: 기상 후 90분 이내에 계란 1~2개를 드시는 것이 근육 회복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스크램블 술안 삶은 계란 등 어떤 방식도 괜찮지만 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오메가3 강화 계란 또는 방목 자연 방사 계란을 선택하세요. 한겸 효과가 더해지고 지방도 더 건강합니다. 중요한 부분. 노른자는 절대 빼지 마세요. 계란의 대부분의 미량 영양소는 노른자에 있으며 특히 콜린은 기억력과 근육신경 기능에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간단한 식사로 드시고 싶다면 통곡물 토스트나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빠르고 저렴하며 따로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은 노년기 최고의 근육 회복 지령입니다. 지금 기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졌고 혼자서도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면 계란은 여러분의 몸에 다시 회복하라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음식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한다면 저는 계란을 추천드립니다. 근육을 되찾고 독립성과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다면 계란 한 알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